경쟁이 없이는 애들이 공부할까요?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는 통일세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녘 청소년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김희경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 바로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작년 한 해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등교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북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이런 결과들도 있긴 한데 실제 북은 청소년들은 작년 학교 생활 어땠나요? 북의 청소년들도 작년에 거의 학교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고 학교에 갈 일이 있더라도 전부 다 마스크 쓰고 가고, 북에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1월 달에 가장 빨리 국경을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북이 맨 먼저 폐쇄했죠. 유동신 보도를 보면 뭐 매일매일 방역하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럴 정도로 방역이 철저한 결과 환자는 없어요. 그 덕분에 올해 초에 있었던 뭐 8차 당대회 뭐 이런 것들도 순조롭게 치를 수 있었던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올해 우리 남쪽에서도 이제 학교 개학하고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예. 뭐 올해는 이제 등교를 가능하면 하겠다 이런 방침이기도 하고, 북은 뭐 북도 이제 시작했겠네요. 같이 개학하고. 북은 개학을 4월 달에 합니다. 4월 달에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개학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 자신감을 북이 어지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방역 체제를 잘 갖추고 학교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본격 얘기 좀 시작해 보죠. 우리가 사실 청소년들을, 북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 사회 지도층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실제 뭐 가서 청소년들도 많이 보고 했을 테니까 북의 청소년들의 특징, 북은 청소년들을 어떻다 이런 좀 막 얘기를 시작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북의 청소년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주장이 강한 거. 우리 애들이랑 똑같아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제가 책을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쓴 한 여학생의 일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수련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청소년이죠. 네. 청소년인데 걔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이 마른 애예요. 아버지가 연구원이거든요. 근데 집에 오지 않아요. 연구하느라고 과학자네요? 바빠서. 네. 네, 바빠서 오지 않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싶고 아버지가 그리운데 안 오니까 애가 화딱지가 나니까 학교에 가정통신문에다가 아버지 사망. 이래갖고 그건 좀 심한데. 엄마가 불려가요. 그래서 왜 사망이라고 썼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나한테 죽은 거랑 똑같다. 없으니까. 죽어도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얘한테 훌륭한 애국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얘가 이제 한마디로 나는 엄마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는 않겠다. 우와. 라고 이게 자기 얘기를 되게 당당하게 하거든요. 자기 주장하는데 되게 거침이 없는 거, 그런 게 북의 이제 표현, 이렇게 청소년들의 특징, 제가 느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북하면 아무래도 뭐 일심단결, 뭐 유일체계, 집단주의 뭐 이런 게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사실 북쪽 사람들은 굳어 있고 획일적이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추운 1월 달에 이제 북쪽에 갔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가소를 저녁에 방문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서너 시쯤 가기로 했던 것 같은데 5시 정도 넘어서 타가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북에는 이제 타가소 학교 이런 데 전부 다 남쪽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나면 꼭 이제 그 끝에 공연을 보여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아이가 자기 차례가 돼서 이렇게 독창을 불러야 되는데 독창을 안 부르고 우리를 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노려보는데 얼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 아이 유아원 때 그랬거든요. 얼어서 그런가 보다. 그럼 봐봐 박수 쳤어요. 보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왜 깨달았냐면 어머니들이 밖에서 추운데 기다리다가 애들을 데리러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다는 생각도 저는 그때 했고, 오늘은 토요일이면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북은 주탁 되게 많이 하는데 한 주 동안 맡기는. 일주일 만에 엄마가 와서 아기를 오는 데리고 날이네. 집으로 가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남쪽 사람들이 안 올 줄 알고 이제 애들이 다 외투 입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각했으니까 늦게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옷 다 벗고 공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왜 공연을 해야 되냐. 지각해놓고
난 엄마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왜 인제 야. 와갖고 공연을 또 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5살짜리의 자기 주장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북의 교육은 어떻길래 5살짜리 애가 저렇게 기한 죽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무대 위에 올라서까지 하냐. 얼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기가 살아갖고 저러는구나. 한 번이라도 북을 가본 사람들은 그 접대원 동무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서 네. 이렇게 서빙해주는 사람들부터 굉장히 의견이 활발해요. 뭘 물어봐도 거침이 없고 솔직하고. 그런 게 문화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데 거침이 없는 문화. 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되게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통일하는 거기 때문에 북의 일신단결이 가능한 이유는 강제가 아니라 사람은 강제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존재가 강제로 또 아니거든요.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 교육 분위기 그런 것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을 초초초 민주주의 국가다. 초초초 이런 말들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말인데 아무튼 예 이제 학생 청소년기의 학생이라면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시험요. 입시 우리 애도 이제 고3 때인데 오 이게 정말 장난 아니더만요. 북도 입시 지옥이 있나요? 입시 지옥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경쟁은 있죠. 그러니까 북은 대학이 전부 다 공짜잖아요. 오 대학까지 다. 예, 대학에 가면 학비만 공짜인 게 아니라 뭐 용돈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대학에 안 가고 싶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30%밖에 안 돼요. 일체 거기도 이제 예비 시험이 있고 본 시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 거기도 엄마들의 치맛바람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 아이들 뭐 이렇게 공부 좀 더 시켜보려고 아는 사람 붙잡아 놓고 공부 좀 봐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그 북쪽 교육이랑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사교육이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돈만 주면 또 어디 학군만 좋은 데 가면 좋은 쪽집게 과일들이 쫙 줄 서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들이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의 경쟁이 아니라 순전히 엄마들의 경쟁인 거잖아요. 북에서는 그런 사교육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경쟁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뭐 이게 성적 같은 것도 바로 공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면 복도에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를 다 붙여놓으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붙여놓는 거는 저도 많이 봤는데 꼴등까지 다 붙여놓는 거는 북밖에 없을걸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서 가신 저랑 같이 사회주의에서 뭐 이런 경쟁을 시키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경쟁이 없이는 애들이 공부할까요?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입니다. 진짜 정말 놀랍네요. 이게 교육열 하나만큼은 진짜 세계 1위네요.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 어디 갈래? 라고 물으면 인서울 이러거든요. 북에도 인평양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김성종합대학 같은 곳은 우리 남쪽에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 전문공업대학이나 종합공업 이런 데는 대개 북에서 가장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수재들만 갈 수 있는 학교죠. 그런데 학교는 그런 대학은 이제 학교당 배정권이 나와요. 어디를 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뭐 운 좋게 한 학교에서 한 명 정도 입시를 이렇게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넣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그 명문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랑 다른 점은 뭐냐면 남을 제끼고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그 1등급이 돼야 되겠다. 뭐 그런 그 경쟁이 되게 심한데 북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경쟁은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보통 학교 성적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가 미리 나와요. 시험 문제를 미리 나와주고 다 주관식으로 시험을 쳐요. 그러면 애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같이 해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경화라는 애가 수련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인데 수련이한테 답안지 보여달라 그래요, 미리. 그러니까 줘요.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의 거 베끼면 네 공부가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줘요. 그럼 속차는 어떻게 매겨요, 그러면? 그 답을 쓸 때 그걸 자기가 공부를 해서 쓴 건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면접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 못하고 나 1등 해야 되는 그런 경쟁이라기보다는 더 잘하려면 남도 가르쳐 줘야지 내가 더 이렇게 남을 가르쳐 주다 보면 내가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집단적인 어떤 협업
이런 것 속에서의 어떤 더 잘 되기 위한 경쟁 이런 거로 우리 개념이 좀 달라요. 자, 이제 좀 그거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남쪽에서는 주로 이제 힘센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입시 비리, 여기다 취업 비리까지 뭐 이런 게 사회적 문제로 계속되고 있는데 북은 좀 어떤가요? 북에서 뭐 부모 덕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게 좀 북에 입시 비리 있어요. 오. 그래서 간부가 잘리기도 하고요. 입시 비리 들통 나갖고 아무래도 거기나 근데 아까 제가 치맛바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만은 좀 잘되게 하려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그런 거는 북에도 있기 마련이어서 이제 잘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제도화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랑은 이게 그 사회 문제화돼 있다. 북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죠. 예.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은 만경대 유전자 학원이랄지 그런 학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쪽에서 언론에서는 뭐 당간부의 자식들은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애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요. 부모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고아들 이런 고아들을 부모 대신에 국가가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자식들은 특별 대우를 하면서 성장을 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예를 들어 성적이 안 되는데 남보다 더 이렇게 뭐 있잖아요. 좋은 직장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하고 성장하는데 모든 국가적 차원의 배려 이런 것들을 돌려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제가 예전에 북에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 친구가 통일부 차관 됐다 하고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네 너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쳐다보냐 그랬더니 자기는 높은 사람 많이 알면 졸라 그 사람을 자기가 더 해야 된대요. 북에서는 이 직업을 정하는 기준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남쪽 사회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게 이 직업을 구하는 데서 가장 큰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던데 북은 좀 어떤가요? 직업 구하는 데 있어서? 조국을 위해서 어디에 가야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느냐, 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어떤 북의 그 직업 이런 거의 가치 기준인 것 같아요. 북에서는 돈이 있어봤자 쓸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돈을 모아서 건물도 사고 네. 또 뭐 이제 그 자본으로 바뀌어서 불로소득을 챙기게 되는 게 돈이잖아요. 네. 북에는 이제 빈부이차는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북이 요새는 많이 소비 문화가 많이 발전하는 편이라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별로 쓸 데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이렇게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니까 뭐 돈이 많다고 특별히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이렇게 놀러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잘 발현해서 자기도 발현하고 국가에서 또 도움이 되는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직장 선택의 기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이후부터 더 많이 알고 싶고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함은 더 많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서 말씀드린 책 이벤트 이번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북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는 통일세대 북새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